저는 남편을 제가 매달려서 결혼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하지만 저는 그 인연을 제가 기어이 붙잡았습니다. 사실 남편과의 만남은 지인의 소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만난 날 남편은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죠. 아니,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벽을 두고 저를 대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눈에 남편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자면 길겠지만 그냥 첫눈에 마음이 갔습니다. 말투, 태도, 표정, 그리고 그가 지닌 무심한 듯한 분위기까지. 흔히들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형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끌린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구애를 했습니다. 그는 저를 밀어냈죠.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좋은 사람이지만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나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라. 미안해진다.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렸지만 저는 거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쳤던 것 같습니다. 마치 간이라도 빼줄 듯 쓸개라도 내줄 듯 저는 남편에게 맞추기 시작했죠. 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그 사람의 시선과 마음을 얻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 저는 일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실용음악과를 전공했고 실용음악과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레슨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게다가 작은 학원도 운영하면서 레슨과 학원 운영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학생들의 미래가 제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기에 제 일을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겼죠. 그런데 남편에게 눈이 멀어버린 순간부터 일이 저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레슨을 잡혀있던 것도 다 취소했죠. 학원 운영도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습니다. 제 자리를 대신해줄 선생님을 급히 구해서 맡기고 저는 남편에게 집중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저도 모든 걸 멈췄습니다. 남편이 바쁜 날이면 괜히 제가 더 바빠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가 연락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일에 열정을 가지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제 인생을 던져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눈이 멀었던 저 자신을 한 대 치고 싶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때 멀어버린 제 두 눈을 파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던 그 남자가 결국 저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한심하고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제가 남편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랑? 아니었습니다. 운명?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를 받아들인 데에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게는 시어머니가 될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쫓아다닐 즈음 시어머니는 몸이 아프셨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저를 밀어내기 위한 핑계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가 아프셔. 그래서 연애할 시간이 없어.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정말일까? 아니면 그냥 거절하기 위한 핑계일까? 저는 단순한 핑계인지 아니면 정말 그가 힘든 상황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았죠. 그러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우울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어딘가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심각한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아프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죠. 어떤 이유로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남편이 저를 피하는 이유가 정말 그의 어머니 때문일까? 그렇게 저는 그의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남편이 연락을 피하고 저를 밀어낼 때도 저는 그의 어머니를 보러 갔습니다. 그분과 함께 밥을 먹었고 차를 마셨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루는 문득 시어머니가 여행을 가고 싶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바쁘다고 했고 마땅히 함께 갈 사람이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시어머니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도 저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남편도 저를 더 이상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의 어머니에게 어떤 존재인지 보였을 테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연애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네가 정말 좋대. 너랑 결혼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 그제야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죠. 나는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 어머니에게 선택받은 걸까? 이것이 정말 내가 원했던 사랑이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결국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죠.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퇴근 후 그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설렜습니다. 그와 한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감정을 주는 것이었구나. 마치 오랜 방황 끝에 마침내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스로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받아준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때문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더 많이 사랑하면 돼. 결혼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언젠간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랑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감정이었겠죠. 그는 저와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저와 한 집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처음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적어도 미안해하는 척은 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말이죠. 당황한 표정, 흔들리는 눈빛, 연신 사과를 반복하는 말투.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그때 저는 눈앞이 새하얘지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며 반성하는 듯 보였고 그 모습에 저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 한 번만. 하지만 저는 몰랐죠. 그 한 번이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남편의 바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처음엔 들키면 겁을 먹고 변명이라도 했지만 그가 두 번째, 세 번째 바람을 피운 이후로는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사라졌습니다. 이젠 오히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여자랑 이미 끝났어. 네가 너무 늦게 한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네가 너무 늦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사이에 이미 끝난 일이니 내가 화를 낼 이유도 없다는 뜻인가?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더 이상 감추려고 하지 않았죠. 주말에 나가면 연락이 안 되고 출근 시간보다 훨씬 일찍 나가거나 퇴근 시간보다 몇 시간이나 늦게 들어오고 이제는 제가 그를 의심하는 것도 귀찮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마지막 바람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느낌이 달랐죠. 왜냐하면
집으로 어떤 서류 한 장이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봉투를 뜯어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소송장이 도착한 날 남편은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봉투를 대충 뜯어보더니 비웃듯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야.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많은 바람을 피웠는지 알고 있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고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향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오해야. 내가 무슨 상간남이야. 그의 태도는 한결같았죠. 내가 그 여자가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이건 진짜 오해야. 그냥 저쪽에서 돈 뜯어내라고 하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단순한 바람을 넘어 법적인 문제까지 야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뻔뻔함도 이 정도면 차라리 감탄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이제까진 참고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죠. 지금까지 저는 남편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이렇게까지 만든 것이 시부모님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며 너무나도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몰랐니? 네? 우리 아들이 그런 애인 줄 몰랐냐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통 부모라면 자식이 이런 소송까지 당할 정도로 문제가 생겼다면 정말 미안하다 하거나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런 일로 호들갑 떨지 마. 너 팔자야. 그냥 받아들여. 애가 너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몰랐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입에서 직접 네가 사랑한 건 너 혼자였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기막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럴 때 네가 굳건하게 있어야 해. 도망갈 생각하지 마. 네? 네가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 네 선택이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남편이 법적으로 상간남 소송을 당한 것보다 제가 이 문제를 그냥 덮지 않고 드러낸 것이 더 큰 문제라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결국 남편의 불륜 사실은 회사에도 알려졌습니다. 남편은 강제 퇴사를 당했습니다. 이제 남편은 모든 걸 잃었고 직장도 체면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참으라고 했습니다. 이젠 네가 참아야지. 회사에도 잘렸는데. 이젠 네 남편이 너만 보고 살 거 아니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이 상황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잘된 거야. 이제 네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날 일도 없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에선 내 고통이 중요하지 않구나. 나는 그저 남편이 편하게 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손으로 제 발등을 찍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남편의 저지른 불법까지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런 삶을 견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만 남긴 채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더는 못 참아요. 남편과 시댁을 떠난 지 3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제 정말 끝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3일이 지난 후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잠깐만 와줄 수 있어?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람과 확실히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대로 회피하기만 하면 이들은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않고 붙잡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식사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른 와서 초 끄고 우리 같이 밥 먹자. 그 순간 깨달았죠. 오늘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고 그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제 생일을 챙겨주겠다며 이렇게 다정한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죠. 이들은 단 한 번이라도 제 감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말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입을 열었죠. 네가 자꾸 친정으로 가니? 이제 친정 생각이 아예 안 나게끔 우리가 함께 있어줘야겠다. 뭐라고요? 여잔 결혼하면 친정과 척을 져야 하는 거야. 그러니 네가 친정 생각하지 않게끔 우리가 직접 들어와서 살아줄게. 그러니까 네가 친정 아예 못 가게 우리가 이 집에 들어와 살아준다고.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친정에 가면 어떻게 하니? 친정은 이제 없다 생각해라. 포기를 하라고. 저는 말 그대로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상간남 소송까지 당하고 회사에서 잘려 백수가 되었는데 그들의 어이없는 태도에 웃음만 나왔습니다.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하나하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 친정을 포기하라고요? 그래, 네가 자꾸 친정을 의지하니까. 그럼 친정 말고 남편을 포기할게요. 뭐? 도움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피해만 끼치는 그런 남편을요. 야, 너 지금. 그리고 이런 걸로 내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 오늘 짐 챙기러 온 겁니다. 아들 백수 되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매달리는 건가 본데 우리 엄마 아빠도 자식 미래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지금 밖에 와 계세요. 그러니 더 이상 문제 만들기 싫으면 가만히 계세요. 친정을 포기해? 아이고, 당신들이나 아들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남편이 바람을 피운 점, 그리고 상간남 소송까지 당한 점,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들과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한 사람은 결국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여자는 남자가 많이 사랑해줘야 행복하다. 예전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전 이제 다시는 그런 사랑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전 이제 제 인생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학생들에게 올인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음악이 있었고 저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혼과 동시에 제 인생에 더 이상